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2차 확산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포로 간밤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하면서 오늘 국내 양 지수도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 1% 넘는 낙폭으로 2130선 초반대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76%의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장 초반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다시 한번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1,500개 이상 많은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히토류 관련주들은 상승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유럽산 수입품에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글로벌 무역 갈등 우려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동안 크게 조정이 나왔던 우선주 일부 종목들이 오늘은 오랜만에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신원과 SK네트워크스 우선주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SK증권, 삼성중공업, 롯데지주 우선주 등이 10% 넘는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하는 쪽에서는 자동차나 조선, 항공, 반도체 같은 대형주들의 낙폭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정부가 2023년부터 모든 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그 대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지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주챔쇼는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저희와 함께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전화로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02-3772-0269번과 0279번 두 가지 번호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전화가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스피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궁금한 점들 많이 질문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민혁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네요. 아, 그러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이제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 그래도 시가보다는 낙폭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분위기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네, 일단 미국 증시 낙폭이 좀 컸어요. 2% 네. 정도 떨어져서 마감이 됐는데 사실 국내 증시에도 초반에는 이런 하락이 반영이 됐습니다만 현재 그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코스피는 1.3% 그리고 코스닥은 0.8% 정도. 즉 이제 미국 증시 대비했을 때 국내 증시의 낙폭은 크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지난 3월 달에 저점을 찍고 이제 올라오는 이 시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좀 어찌 보면은 불안해했습니다.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거래를 해야 될까? 아니면 또 한 번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엔 시장은 양시장을 비교해 본다면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도 V자 반등으로 강한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역시도 하락폭 이상의 어떤 상승이 또 빠르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가운데서 미국에서 또 2차 코로나19에 대한 확산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분쟁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장의 경우에 사실 악재가 없다면 시장은 올라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악재가 없다면 시장은 고점이 되겠죠. 반대로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품고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제 품고 가야 될 두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이 첫 번째 리스크가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재확산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분쟁 리스크 이 두 가지는 어쨌든 계속해서 시장을 괴롭히긴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고 나서 또 올라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장도 역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오늘 장의 하락 1% 정도의 하락 자체는 사실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역시 뭐 시장이 올라갈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지난 2019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올라갈 때는 항상 조정이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올라갈 때는 조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올라갈 때는 조정이 나오죠. 하지만 큰 흐름상으로는 주가는 계속 올라왔던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역시 또 2017년도에 본다면 역시 큰 흐름상의 상승이지만 결국은 중간중간마다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들 뭐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기도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찾다가 결국은 테마주에 탑승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은요 테마주에 탑승할 때가 아닙니다. 차라리 시장이 좀 떨어졌을 때
밸류에이션 어떤 가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이 기업이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그런 종목들을 하나 선별해서 좀 분할 매수 접근으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시장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오늘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라서 미국장 대비했을 때 국내 증시는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재확산과 무역 분쟁 두 가지 리스크가 있지만 간밤 뉴욕 증시에 비해서 국내 증시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마주 분할 매수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전화 상담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코스맥스 네, 코스맥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1만 9,500원, 네, 11만 9,500원의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5%. 네, 11만 9,500원의 비중 15%. 예, 이거 11만 9,500원.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오랫동안 들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 한 2년 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 그럼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코스맥스를 11만 9,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5%라고 하시는데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네, 상당히 좀 가격이 높아요. 네. 네,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앞에서 테마주를 분할 매수가 아니라 우량주를 죄송합니다. 분할 매수로 죄송합니다. 네, 네, 다시 네, 한번 이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코스맥스 매수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2019년쯤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시청자분. 맞나요? 예,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죠? 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쵸? 고생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처음에 코스맥스를 매수하실 때 혹시 어떤 생각으로 매수하셨는지가 궁금해요. 그때는 그 중국에 화장품 많이 진출해가지고 네, 예. 화장품주가 좋았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샀는데 너무 네. 높은 가격에서 샀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시기가 한 2019년쯤이었나요? 기억이 혹시? 글쎄요. 2018년도? 18년도쯤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이요. 네. 이제 해외 국가로 본다면 어느 나라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느껴지세요? 중국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무역 분쟁 중이죠. 예. 네. 근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기억 혹시 하고 계세요? 예? 기억 혹시 못 하시죠, 아직? 기억 안 나시죠? 네. 예. 2018년도부터였어요. 아, 네. 지금 보면 코스맥스의 경우에도 주가를 보면 2018년도 거의 4월쯤에 고점이었거든요. 네.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분쟁이 시작된 게 2018년도 3월부터였어요. 아, 그렇죠. 그럼 네.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코스맥스를 사야 됐을까요? 사면 안 하지 됐었죠. 않아. 네, 예. 맞죠. 그래서 네. 주식을 이제 선택할 때도 물론 코스맥스라는 회사는 괜찮은 회사예요. 하지만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2018년도 초부터 싸움이 시작이 됐고 그로 인해서 피해주였던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거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코스맥스 이 기업도 그렇고 이제 중국 관련주들은요. 네.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씩 풀릴 거라고 봐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조금 긴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기업이고요. 네. 올해 연말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어요. 아, 네, 미국 대선이 그렇죠. 있는데 지금 이제 네. 싸우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누군가요? 트럼프 대통령이죠. 예.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예, 맞아요. 네, 만약에 다음 이번 대선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 후보 이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아마 중국 관련주들을 많이 풀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왕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네. 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저는 조금 더 네.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거기까지 네. 그래프상으로는 거기까지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어요. 네, 이 그래요? 문제는 결국은 중국하고 미국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네. 이제 이번에는 코로나19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이 문제들은 앞으로 해결이 될 문제고요. 그러면 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1만 9,500원이죠? 예. 네, 12만 원까지도 올라올 수 있어요. 네. 네. 다만 한 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혹시 네. 그 현금 매수에 대한 여력이 좀 있으신가요? 현금이요? 네. 추가 매수에 대한 여력이 좀 있으세요? 조금 있어요. 그러면
지금 15% 매수하셨죠? 그러면 85,000원 가격 아래로 떨어져 있을 때 네.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한 5% 정도만 추가 매수를 좀 더 하시면 네. 매수 단가가 좀 떨어질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 12만 원까지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럼 수익으로 네.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화장품주는 이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미국의 대선 흐름을 좀 봤을 때 하반기에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85,000원 아래에서 5% 정도 추가 매수하시는 방법 권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목표가는 12만 원까지 보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롯데정밀화학이요. 네, 4만 1,000원에 30% 갖고 있어요. 네, 41,000원에 30%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한 3원대 정도의 매물벽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정도 네. 오면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더 끌고 가서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될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네, 4만 원 오면은 손절을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야 할지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롯데 정밀화학을 4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30%이신데 네. 4만 원대까지 그 이상까지 좀 돌파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제가 볼 때는 매수했을 때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떨어져서 올라오니까 손절이라도 해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자, 시청자분 지금 이 기업 매수를 언제 하셨어요? 한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되셨어요. 네네. 오, 그러면 지금 혹시 중간에 추가 매수를 했나요? 네, 조금 낮춰놨어요. 아, 평균 단가 4만 5천 원 낮춰주셨어요. 정도 했다가 좀 낮춰서 지금 4만 1,000원에 있어요. 그러면 매수해서 수익이 나긴 했네요. 낮았어요. 그죠? 근데 왜 안 파셨어요? 그때 네. 분위기가 좀 좋아서 조금 더 갈 줄 알고 갖고 있으려고 했더니 네, 상황이 좀 바뀌어서 또 네. 떨어졌어요. 지금 앞에서 혹시 이 방송을 앞에 그 통하신 분 내용 보셨어요? 예, 들었어요. 그렇죠. 그럼 제가 똑같은 질문 할게요. 네. 네. 이 화학 업종이 이제 어느 나라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동이 있을까요? 중국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맞죠. 화학 제품의 네, 가장 큰 수요는 중국에서 나와요. 네네. 네, 중국 경제가 지금 2018년도부터 미국하고 이제 불화가 있었잖아요. 네네. 네, 이 기업 주가도 역시 고점이 언제인가요? 2018년 초예요. 네네. 똑같습니다. 네, 분위기가 좋았다라는 건 사실 2018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분위기는 안 좋았어요. 네네. 네. 그래서 종목에 대한 선택 자체가 어찌 보면은 이제 시청자분께서 생각한 거하고 좀 다르게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건 좀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롯데정밀화학을 매수하실 때 좀 제가 볼 때는 단기로 매수했는데 좀 끌려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맞나요? 그때 위중무역에 많이 빠져서 그때 네. 좀 무역 협상 얘기도 나오고 해서 네. 협상이 잘 되면 수혜를 볼 것 같아서 좀 한번 들어갔었어요. 아, 근데 이제 좀 빨리 수익을 내려고 했는데 이제 예상보다 좀 더디고 그러니까 수익이 났었는데 수익폭이 좀 낮아서 좀 그냥 끌고 있었던 거죠. 네네. 네. 지금 그래서 4만 원 정도가 매물대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4만 원대가 지금 매물대는 맞아요. 그리고 이 가격을 넘어가기 전에 지금 넘어가지 못하고 지금 조정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 기업을 그냥 팔지 마시고 수익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어느 정도까지 보면 될까요? 저는 지금 위로 보면 4만 5천 원까지는 들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저는 4만 원대는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고 보고 네네. 올라와서 4만 5천 원까지 왔을 때 그때 수익에서 나오세요. 아, 그렇게 네. 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 4만 원에 팔아도 또 다른 종목 사실 거거든요. 맞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또 선택이 잘못되면 또 손실이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롯데정밀화학 들고 가서 4만 5천 원에 확실하게 수익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화학주도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좀 민감한 종목이죠. 그동안 2년 동안 조정을 받아왔는데 그래도 4만 원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신다고 합니다. 4만 5천 원까지 오면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드림 IT. 예, 비중 25,500원에 네. 20%입니다. 네, 종목이 드림 CIS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네, 매수가 25,500원에 비중 20%.
그러면 이거 신규 상장주인데 상장하고 나서 바로 좀 매수를 하셨나 봐요. 아니, 지금 조금 됐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 요즘 계속 떨어져가지고, 네네네. 기다리는 건 기다릴 수 있는데, 네. 기다리면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기다릴 수는 있는데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서 네네. 그러신 네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드림 CIS를 25,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런 종목이 되게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네. 지금 25,500원이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매수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지금 매수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드림 CIS 어떤 점이 좀 마음에 드셨어요? 아니요, 이게 좀 네. 잘 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떤 너무- 거래요? 잘. 아니요, 이게 네. 잘 올라가더라고요, 처음에는. 네.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믿음이 가고 하시는 신뢰하는 황민혁 멘토님이라 한번 상담을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그럼 사기 전에 전화 주시기 그랬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잘못 이게 선택했나 봐요. 제가 볼 때 6월 18일 날 사셨죠? 네네. 그럴 줄 알았어요. 이제 6월 18일 날 주가가 막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때 이제 잘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을 텐데 네네. 예, 중요한 예. 건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기업이 상장 초기 기업들의 경우에는요. 주식을 웬만하면 매수를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네, 그리고 상장 초기 기업은 제가 이제 팁을 드렸던 게 뭐였냐면요. 이건 지금 제가 좀 방송에 잘 보이게 말씀드릴게요. 자, 네네. 이렇게 하면 아마 잘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이 기업이 처음에 상장됐을 때 그날이 이날이죠. 이날 보면 거래가 어떤가요?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네. 예, 보통 상장한 날 그날 기업의 거래량이 거의 최대치입니다. 왜냐하면 드림 CIS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기대가 좀 많았던 기업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바이오 쪽 많이 올라갈 때 그 시기에 또 상장이 됐고. 근데 지금 드림 CIS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팁을 드리면 이거예요. 방송은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 방송 잘 안 보시나 봐요. 아니요, 많이 봤는데. 아, 그래요? 예. 네, 이거 말씀드렸을 때는 놓치셨나 봐요. 자, 상장 초기에는요. 이제 이 첫날 있죠. 첫날의 변동성이 정말 많거든요. 거래량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심리적으로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날 봉의 고점과 저점을 딱 기준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점을 넘어가면 그때는 매매를 해도 괜찮아요. 네, 단기로라도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첫날 봉의 저점 있죠. 네. 저점이 깨지면 그 기업은 안 봐야 돼요. 첫날 봉의 저점이 깨지고 나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제가 볼 때 이게 네. 수급을 보니까 아직 많이 빠져나간 것 같지 않아서 기다리면 될까 싶어서 그냥 좀 기다렸거든요. 네, 수급이라는 건요. 얘네들이 이 수급 자체가 일정한 건 없어요. 들어왔다 빠지고 계속 그럽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수급 자체를 믿지 마세요. 네. 지금 드림 CIS는 어떻게 말씀드릴 거냐면요. 네. 이 기업은 지금 사실 요번에 눌리고 나서 하락은 좀 잡히고 있거든요, 오늘. 네. 그러면 손절가는요. 네. 오늘 변동성이 보니까 낙폭이 한 4% 정도 떨어졌어요. 네. 여기를 그냥 잡기는 좀 그렇고 여유를 좀 두고 봤을 때 자, 네. 손절가는 22,000원 잡으세요. 26,000원이요? 22,000원. 아, 2,000원이요? 네. 26,000원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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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22,000원 잡으시고요. 네. 올라왔을 때 목표 주가가 26,000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이렇게 전략 세워드릴 테니까 대응 잘하세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손절가는 22,000원으로 목표가는 26,0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또 신규 상장주의 경우에는 이 첫날 봉의 저점을 이탈한 종목은 신규 매수를 피하시라는 조언까지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다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모나리자. 네, 모나리자요. 6,400원에 15%거든요. 네, 6,400원에 15%요? 예. 네, 이게 이거는 언제까지 언제쯤, 올렸는지. 네, 언제쯤에 한- 매수하셨어요? 한 5년 정도 됐어요. 아, 이번에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네네. 네, 이거 어떤 점 여쭤봐 드릴까요? 이거 본전이나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추가 매수 해야 될지. 네네.
또 손절해야 될지 그걸 좀 잘 네. 알겠습니다. 몰라서요. 네, 예.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도 궁금하시고 아니면 그냥 손절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궁금하신 것 같은데 예.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모나리자 6,400원에 최근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5%이신데 네.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아, 참 답답해요. 네. 예, 모나리자 이 회사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들 알고 계시는 회사일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매수하셨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네, 몰랐다고요. 모나리자가 어떻게 해서 주가가 과거에 올라왔는지 알고 계세요? 아, 마스크주 때문에 네, 올라온 거 아니었어요? 코로나 맞아요. 때문에? 네, 코로나 때문에 올라온 건 맞아요. 그래서 코로나19 테마주들의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단기에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지금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19 전에 주가를 보게 되면요, 얼마였냐면요, 3,500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리고 나서 9,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3배 가까이 한번 올라왔거든요. 예. 근데 지금 주가는 6,000원 정도 수준이니까 한 2배 정도 일단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일단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한 번쯤은 한번 돌려내는 흐름이 나올 수는 있어요. 예. 네. 왜냐하면 위쪽부터 해서 지금 이미 절반 정도까지 이제 떨어뜨려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에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긴 어떤 이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올라올 때 사람들이 생각이 좀 바뀌거든요. 지금은 6,400원에 매수하셨고 매수가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게 고민이잖아요. 근데 막상 네. 올라오면요,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올 수 있을까? 또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 올라가면 못 팔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기업은 네. 확실하게 기준을 잡고 가셔야 돼요. 네. 네. 저는 올라왔을 때 너무 높은 목표 주가보다는 네. 7,000원 부근까지는 반등 여력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네, 그래요? 올라오면 7,000원 부근에서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만약에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한다면 이 기업은 5,500원을 손절가로 잡으셔야 돼요. 아, 네. 그래요? 여기서 잡아주고 올라오면 7,000원에 정리하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서 그냥 떨어져 버린다, 그럼 네. 5,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어쨌든 한번 나오셔야 돼요. 아, 근데 이렇게 저기 되면서- 뭐야? 네. 추가 매수는 하면 안 되죠. 안 돼요? 네, 제가 위험한 종목이라고 지금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아마 그 시청자분하고 어울리지 않는 종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글쎄 그런 것 같아요. 네, 잘 빠져나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한 7,000원까지는 가겠습니까? 목표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손절가도 생각하셔야 돼요. 전 두 가지 가격을 제시해 드렸잖아요. 네, 올라오면 7,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네, 근데 떨어지면 5,500원에서는 손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한 절반 정도 지금 매도해도 괜찮겠네요. 아니에요. 지금은 팔자리 아닙니다. 네, 지금 팔자리 아니에요. 그래요? 이 가격만 기억하시고 가세요.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은 추가 매수도 하지 마시고 매도도 하지 마시고요. 가격대 제시해드린 거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7,000원 그리고 빠지게 되면 손절가는 5,500원으로 잡아드렸으니까요. 잘 기억하시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김도훈 아나운서님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윈팩인데 1,800원에 50%입니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지금 뭐 거래량도 없고 네. 저 하이닉스 같은 경우 납품업체로 알고 있는데 네, 부공정 전문업체로 알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매출이 넓고 주가가 올라가도 이쪽은 뭐 거의 제자리다 보니까 답답해서 전화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랑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주가가 따로 움직여서 좀 답답하신 것 같아요. 바로 여쭤봐 네네.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윈팩을 1,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이신데 네. 이 종목은 지금 거래량도 없고 한데 좀 전망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지금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윈팩이거든요. 네. 근데 뭐 하이닉스하고 이제 비교를 하셨어요. 근데 하이닉스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 하이닉스나 윈팩이나 주가는 별반 그렇게 달라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하이닉스도 그렇고 윈팩도 그렇고 이제 반도체 업종 자체가 사실 지금 당장 좋아지기는 좀 힘들어요. 앞으로의 전망을 본다면 좋아지긴 하겠죠. 하지만 지난 이제 하반기 이후부터 해서 이제 반도체 가격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하락한 이후에 아직까지 회복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임팩을 매수를 처음에 하셨을 때 어떤 생각으로 하신 거예요? 저희 우리나라는 네. 그래도 이제 반도체 시장이 시장을 주도할 거라 생각하고 네, 예.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지금 시청자분께서 생각하신 게 맞고요. 근데 다만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하이닉스도 주가가 지금 안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윈팩도 조금 시간적인 투자를 좀 하시면 매수가 이상에서는 분명히 정리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네. 네. 어찌 보면 지금 시장하고는 약간의 시차가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은 흔들릴 필요 없어요. 네. 지금 생각하신 거 그대로 가시면 되고 저는 2,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반도체 대형주들도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시간 좀 투자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2,000원까지 들고 가보시는 전략 추천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오늘 유튜브 댓글에 상담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몇 분을 선정해서 스피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스피드 상담 한번 진행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계속 했죠. 아, 하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그럼 바로 가보도록 너무 할게요. 배려시키는 것 같은데. 네, 서운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가볼게요. 자,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은 18,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이신데 손절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사실 어찌 보면은 좀 떨어졌을 때 떨어지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긴 했는데 사실 이 항공주의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소요가 되는 회복 때까지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주가는 사실 좀 긴 관점에서 본다면 좀 싼 가격대에 분명히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매수했던 어떤 시점 자체가 좀 너무 성급한 좀 이른 시점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만 제외한다면 이 기업은 지금 가격이면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시면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손절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2만 원 정도까지 회복이 되면 그때 정리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교체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손절하지 마시고 2만 원 오면 그때 매도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 보시라는 전략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레몬입니다. 레몬은 16,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이신데 손절할까요? 추가 매수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16,300원에 지금 매수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기업도 역시 지금 한 6월 그 정도 횡보할 때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역시 이제 손절할 시기는 아니고요. 이미 주가는 이제 어제 한번 저점을 잡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기준 자체를 어제 저점 자리인 13,200원으로 잡으시고요. 그리고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본다면 아마도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조금 300원 정도 부족하지만 16,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13,200원, 목표가는 16,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은 매수가가 9,210원이시고 비중이 15%이신데 3년을 보유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만약에 매수 가격이 8,000원대 밑에서 최근에 매수하셨다면 진짜 혼나셔야 돼요. 네. 네, 근데 다행히 뭐 어찌 보면 다행이다라고 보긴 좀 어렵죠. 워낙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은 최근에 이제 많이 반등이 나왔던 부분 자체가 이제 수주에 대한 이슈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어요. 이번 수주에 대한 이슈가 이 정도까지 올릴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물려서 끌고 오신 거란 말이죠.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삼성중공업은 지금 당장은 정리할 시기는 아니에요.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여기서 만족할 정도의 그런 상승은 아닙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앞으로는 최근에 올라왔던 7,500원, 8,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기다리셨다면 저는 차라리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차라리 지금 15% 비중이라면 5,000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조금 5% 정도만 더 하셔서 단가를 좀 낮추시고요. 나중에 8,000원이 왔을 때 그때 다시 정리하는 이런 식으로 가신다면 아마 손실은 좀 상당히 많이 이제 줄여놓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졌을 때 5,000원 아래에서는 한 5% 정도 추가 매수 그리고 올라왔을 때 8,000원에서 정리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000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8,000원 위에서 정리하시라는 전략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는 76,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25%이신데 오늘 1%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추가 매수할까요? 매도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주식을 사서 바로바로 수익이 났으면 정말 좋겠죠. 네. 하지만 매수하고 나서 이제 내 뜻과는 다르게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기업, 하락해서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기업 자체가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이 든다면 그 기업은 지금 팔면 안 돼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기업은 기다리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없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비중이 좀 작았다면 이 기업은 사실 65,000, 7만 원 아래에서는 충분히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5% 비중에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매수가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저는 기다리셨다가 차라리 85,000원까지 주가가 회복됐을 때 그때 수익에서 나오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신라도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기다리셔서 85,000원대에서 매도하시는 전략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RFHIC입니다. RFHIC는 매수가가 36,520원이시고 비중은 30%이신데 비중을 줄이고 싶은데 얼마에 팔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지금 매수가보다 좀 낮은데요. 그런 비중을 줄이고 싶다라는 건 손실에서 줄이고 싶다라는 생각은 아니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중요한 건 RFHIC 같은 경우에는 이제 5G 관련주로서 가장 대장주 역할을 했던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지난해보다 사실 올해가 더 5G 쪽은 수요가 더 많이 몰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졌던 거예요. 결국은 국내 한국 쪽에서는 이제 5G가 최초로 이제 상용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 이런 이제 5G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 아니라 이제 해외 쪽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시점이 바로 올해부터였거든요. 네. 근데 시기적으로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생겼던 거고 결국은 앞으로는 RFHIC 역시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어떤 성장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에서 정리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지금 30% 정도 비중이면 매수가보다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즉 37,000원 정도 왔을 때 그때 한 절반 정도 또는 3분의 1 정도의 비중을 좀 줄여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종적인 목표 주가는 4만 원 정도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목표 주가는 4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손실에서 정리하지 마시고요. 이제 목표가 매수가 정도까지 오면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 최종 목표가는 4만 원으로 보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반 유튜브 댓글 상담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삼양사를 10% 정도 갖고 있는데요. 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41,400원요. 네, 41,400원. 네, 41,400원의 비중 10%요. 네. 네,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자꾸 가격이 사면서부터 떨어지길래 오늘 또 좀 떨어지고 네. 그래서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매수하신 다음에 며칠째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서 걱정이신 것 네. 같은데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삼양사 41,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매수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며칠 정도 되셨어요? 네, 한 2주는 넘은 것 같고 한 3주 정도 되나요? 3주 정도 되셨다고요? 네. 그럼 수익이 났다가 빠진 거네요? 아니요. 아니에요. 3주가 아니라 3일 되신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네. 계속 조금씩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하고 실제 기계랑은 달라요. 왜냐면 체감적으로는 되게 오랫동안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네. 날짜로 보면 사실 며칠이 되지 않아요. 네. 그래요? 네, 주식 투자를 할 때는요. 평소에 네. 혹시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냥 하다 말다 하다 하면서 말다. 조금 하기는 네, 했어요. 그래요. 투자를 이제 주식을 선택하실 때 네. 매수를 해서 보통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가져가시나요? 예, 조금 네. 오르면은 팔고 네. 손해 나면 좀 가지고 있는 성향. 팔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어요. 네. 전형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이에요. 네, 올라오면 조금 올라왔을 때 그냥 팔고 그럼 예. 주가가 더 올라가죠. 팔면. 예, 그죠. 팔고 나면 더 올라가요. 네. 그리고 좀 떨어졌을 때 그냥 이거 좀 기다려 볼까 했는데 예, 주가가 더 예. 떨어지죠. 안 팔고. 예, 네, 원래 그래요. 이게 사실 어찌 보면은 주식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죠.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주가라는 건 사실 매수해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처음부터 매수할 때 종목에 대한 선택을 좀 잘하셔야 돼요. 이 기업은 삼양사가 네. 잘못됐나요?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동안에 이제 하셨던 그 습관대로 본다면 네. 처음부터 주식 선택을 좀 잘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삼양사를 매수하셨던 건 최근에 주가 좀 올라왔다 좀 빠졌을 때 매수하셨죠? 네. 네. 그냥 단순하게 하락할 때 매수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 예. 네. 차라리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이 시점에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하락을 좀 돌려냈을 때 매수하신다면 아마 기다리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종목을 매수해서 좀 고생하는 것도 좀 상당히 많이 소화가 될 보고 거예요.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자꾸 잘 오르더니 막 떨어지길래 그러니까요. 잡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잡으신 거잖아요. 예. 떨어지면 떨어질 만한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예. 네, 그래서 지금 근데 네, 조금 삼양사는 떨어질 만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지금? 지금은 삼양사 자체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시죠? 예. 식품. 예, 예. 네, 식품 사업이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식품 사업들이 왜 올라갔을까요? 글쎄요, 그렇게 잘 식품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 건지 네, 그 아무튼 부분도 잘 있어요. 올랐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밖에 못 나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트 이제 한번 장을 볼 때 많이 장 보잖아요. 예. 그래서 관련주로서 이제 음식료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예. 네, 삼양사도 역시 이제 그런 부분은 분명히 또 효과가 있었겠죠.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올라갔으니까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 기업은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네, 주가도 이제 기다리시면, 높은 아니 기다리면 좀 언제쯤 올라갈 수 네, 있어요? 네, 지금 이 기업은 45,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45,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정리만 잘하시면 돼요. 예. 아시겠죠? 예. 나는 삼양사 그 계열에서 식품이 네, 하도 잘 올라가길래 네, 예, 삼양사도 조금씩 막 올라가고 굴길래 바로 잘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네. 원래 처음에 그래.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 이게 주식이라는 건 내 마음처럼 내 생각대로 그렇게 되진 않아요. 예. 네, 그래도 그래서 종목 선택을 할 때는 항상 좀 기억을 하세요. 내가 이 종목을 사서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예. 그만큼 종목을 좀 안전한 종목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정도 올라가려면 또 네. 얼마 정도나 기다려야 될까요? 네, 올라갈 수 있을까요라고 고민을 했다가 또 올라간다고 말씀드리니까 또 이제 언제쯤이라고 또 생각을 하잖아요. 예.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이게 갑자기 뭐 며칠 안에도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한 달 정도의 시간 좀 끌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수익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잘 그렇죠. 정리하세요 올라오면. 예.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삼양사 45,000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마음 좀 편하게 먹으시고 기다려 보신 다음에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네. 지금 매수해도 될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 네. 오늘 4% 넘게 빠져서 좀 매수를 네, 많이 해보고 빠져 싶으신 것 있네요.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신세계 인터내셔널 오늘 신저가인데요. 이거 매수해도 될까요? 제가 볼 땐 지금 당장 매수하는 건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어찌 보면 유통 쪽에서 이제 백화점 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미국에서 코로나19 재확산, 2차 확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건 결국은 이로 인해서 시장도 막 흔들리고 있다는 건 결국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아직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 여지는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15만 원, 지금 현재 15만 원 정도의 가격이잖아요. 네네. 솔직히 가격적으로 본다면 15만 원 아래로 빠지면 가격 메리트는 분명히 있어요. 네.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지금 바로 한 번에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혹시 네. 이 기업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매수하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매수한다면. 제가 작년에 네. 작년 말에 저기 15만 원대에 매수를 해가지고 네. 올 상반기에 여기 수익을 좀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도 큰 금액은 아니고 한 10% 조금 못 되는 걸로 투자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좀 그런 생각으로 10% 정도요? 알아보고 있거든요. 네. 네네. 그러면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세 번 정도 나눠서 이번 세 번. 주에 3%, 네. 다음 네. 주에 3%, 그 다음 네. 주에 3% 이렇게 나눠서 네. 사세요. 아, 네. 네, 가격 메리트는 충분히 있으니까요. 네. 매수해놓고 기다리면 다시 20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20만 원에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좀 네. 길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네. 길게 매수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 나눠서 매수 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네, 어떤 거죠? 예, 제가 그 실적표를 보니까 네,
작년께, 그러니까 내년이죠, 작년이 아니라. 네. 내년 실적 향상이 지금 네. 올해 거보다 많이 올라가는데 이 방향은 언제쯤 우리가 네. 수익성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사실 실적 추정치는요. 네. 지금 이제 2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죠. 네. 그런 가운데서 2020년도 연간 실적을 예상했다는 건 여기에 대한 오차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 실적 추정치가 나온 거를 100% 믿으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실적 이 정도 올라가니까 주가도 올라가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목표 네. 주가도 높은 가격이 아니라 20만 원 잡아드린 게 이런 네. 거 반영을 해서 잡아드린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20만 원까지만 잘 보시면 돼요. 아,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주가가 더 빠질 수는 있지만 지금 가격 메리트는 확실히 있는 구간이니까요. 3%씩 세 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20만 원 정도 목표가 잡으시고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드림텍 10% 9,600원에 네.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드림텍 9,600원의 비중 10%요. 네네. 네, 이거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오늘 상한가 기록하고 있다고요? 다른 종목이군요. 네,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 이거를 계속 사고 팔고 이렇게 해서요. 얼마 전에 또 9,600원에 그러니까 조금 더 매수를 했는데. 아, 네네. 네, 그래서 이거를 수량을 조금 더 사서 기다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그냥 좀 있다가 그냥 한 10,000원 정도 해서 파는 게 좋을지.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좀 해도 될지 아니면 10,000원 네. 정도 해서 그냥 정리를 할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드림텍 9,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까요? 네. 참 이게 이 기업 사실 때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신 거예요? 이거 그냥 네. 추천을 많이 좀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어떤 거요? 드림텍이요. 진단 키트. 네, 진단 네. 키트랑 그다음에 네. 뭐 카메라 모듈, 뭐 삼성 쪽,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진단 키트 때문이죠. 네네. 네,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LED 이쪽이 중요한 게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드림텍은 그쪽 사업을 보면은 지금 주가가 이 정도까지 올라온다는 건 이거 거품이에요. 네, 지금 진단 키트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네네. 어쨌든 왜 샀는지 그거에 대한 확실한 그 관점을 좀 보고 가야 돼요. 예, 다른 쪽을 생각하실 필요 없고 어쨌든 이거 진단 키트 때문에 올라갔던 거고 그래서 사셨을 거예요. 네네. 근데 진단 키트를 지금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알고 네. 계시죠?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3월달, 4월달이 피크였고 그리고 지금 점차 어떻게 되고 있나요? 조금씩 그 영향이 좀 줄어들고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미 검사를 상당히 많이 진행한 상황이에요. 네. 진단 키트도 당시에는 네. 정말 큰 화제가 됐지만 관련 종목들 지금 막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연관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단계 올라왔던 거고요. 이 네. 효과는 길게 못 가요. 이런 건. 그래서 지금 드림텍은 그래서 매수한 이유가 진단 네. 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업은 단기로 전략을 잘 세우고 가셔야 돼요. 네, 추가 매수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 기업은. 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세요. 네. 이 기업은요 손절가를 잡으실 때요. 네. 8,200원을 손절가 잡으시고요. 네. 8,200원. 올라오면 10,000원 넘어갔을 때 파세요. 네네. 아시겠죠? 빨리 대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물량들이 들어온 것도 많지가 않아요. 밑에서. 네. 근데 여기서 한번 물량 만약에 빠지는 쪽으로 터지면 밀려서 못 올라옵니다. 네, 그러니까 손절가 잘 잡으시고 올라왔을 때 재빠르게 파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빠르게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8,2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올라오면 10,000원대에서 잽싸게 매도하시라는 전략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나노엔텍. 네, 나노엔텍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7,670원.
7,670원이요. 네,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0%. 네, 비중은 30%.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뭐 얼마까지 갈란지 뭐 네, 이게 오늘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얼마까지 좀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하신 네, 거죠? 팔아야 될지.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나노엔텍을 7,67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이신데 오늘 11%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져가야 될까요? 사실 매수를 했던 시기가 이제 눌렸을 때 매수를 하셨거든요. 근데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대비했을 때는 시세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지금 일단 올라왔으면 지금 자리에서는 절반은 파셔야 됩니다. 절반 정도는 지금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전략을 좀 잘 세우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올라왔다가 거래가 올라와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빠지면 그때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최대한 손절가는 좀 짧게 한 9,5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요. 지금은 일단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9,500원 손절가 잡으시고 위로 올라왔을 때는 사실 어디가 고점이라 라고 정확하게 딱 가격을 정해놓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신고가를 기록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은 1,500원을 넘어갔을 때 그때 정리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전략을 좀 지금부터 잘 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절반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비중은 1,500원까지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지금 시장이 조금 더 낙폭이 커져서 코스피가 2,130선이 무너졌는데 점점 이걸 어떻게 흐름을 좀 봐야 될까요? 사실 오늘 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제 분봉상의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종합주가지수의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처음에 만들어졌던 이 봉의 고점하고 저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고점을 위쪽으로 넘기지 못하고 지금 떨어졌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2123포인트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2123포인트가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한 번 더 주가가 좀 내려올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 두시고 매수를 할 때는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 종가 부근에 좀 장 후반에 매수 시점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가격을 깨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오늘 낙폭을 잘 메워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역시 제가 볼 때는 이제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장중에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네. 차라리 매수는 가급적이면 종가 부근에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시장은 아직까지는 비관적인 장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지금 당장 종목들을 빠르게 정리해 나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2,123포인트 깨지는지 여부 잘 확인해 보시고요. 신규 매수는 종가쯤에서 매수해 보시라는 전략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도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아, 네, 저기 한성 네오텍 네, 1,480원에 비중 40% 두고 있는데 네네. 요거 제가 지금 매수한 지가 꽤 됐어요. 네. 근데 여기에 지금 5월달 한번 제 목표, 제 3 매수가에 왔었는데 제가 못 팔았어요. 그때 네네. 바꿔서. 근데 이게 제가 산 매수가에 지금 도달할지 아니면 지금쯤 뭐 손절을 해야 될지 네, 그게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매수가까지 올라왔는데 그때 매도를 못 하셔서 네, 이제 지금은 못했어요. 네, 매수가까지 다시 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바로 그렇죠. 네,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한송 네오텍을 1,48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이신데 다시 매수가까지 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사실 한송네오텍이 하고 있는 사업이 LCD하고 OLED 쪽 장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업황이 지금 이제 중요한 건 OLED 쪽은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고 LCD 업황이 이제 어찌 보면 한송네오텍의 가장 중요한 본업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업황 분위기도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실적이 좋아지기는 힘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송네오텍의 경우에는 평소에 거래가 별로 없어요. 알고 계시죠? 거래 대금도 별로 많지 않고. 그래서 주가가 이제 이렇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부족한 종목들은 갑자기 확 올라갔다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사실 장중에 좀 모니터링을 잘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혹시 뭐 장중에 계속 컴퓨터를 보면서 장 끝날 때까지 확인이 가능하세요? 아, 그거는 힘들고요. 그냥 힘들죠? 저는 그냥 모바일 폰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모바일 폰으로. 네. 이 경우는 빠르게 올라왔을 때 치고 빠지는 게 좋고요. 저는 1,400원 있죠. 네. 1,400원 정도 오면은 바로 정리해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올라왔을 때 바로 정리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종목도 빠른 대응 필요할 것 같습니다. 1,400원까지 올라오시면 바로 매도하시라는 전략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전화 상담을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 SDS입니다. 삼성 SDS는 매수가가 18만 2,500원이시고 비중이 15%라고 하시는데 중장기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지금 18만 원대 매수를 역시 주가가 좀 밀렸을 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삼성 SDS 같은 경우에 삼성그룹주 중에서 뭐 삼성 SDI라든지 또는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 대비했을 때는 사실 단기 시세가 좀 강한 종목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중장기 관점에서 본다면 종목 자체가 좀 무겁긴 합니다만 충분히 매수가 위에서 팔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제가 볼 때 삼성 SDS는 지금 이제 최근에 주가는 어느 정도 좀 낙폭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요. 이 기업은 위쪽으로 한 20만 원에서 21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목표 주가로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20만 원에서 21만 원 정도 올라왔을 때 그때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 20만 원 그리고 21만 원 정도 가격 밴드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20만 원에서 21만 원까지 목표 밴드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은 37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30%이신데 계속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매수하고 나서 사실 주가가 떨어진 그 시기를 보면요. 최근에 주가가 좀 흔들렸을 때 시기하고 비슷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리신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고려아연 자체가 사실 경기에 되게 민감한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도 역시 영향을 많이 받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리스크들은 과거에도 지나왔던 리스크이기 때문에 단기의 하락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주가는 다시 올라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매도가를 설정할 때 너무 높은 목표 주가를 너무 높게 설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38만 5천 원 정도까지만 보신다면 충분히 수익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 38만 5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목표가 38만 5천 원 보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일진머티리얼즈입니다. 일진머티리얼즈 4만 9,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이제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드디어 오르네요. 매도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사실 시장에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하락한 종목들 중에서 상승이 빠르게 상승했던 종목들이 결국은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주들이거든요.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일렉포일 업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에서도 역시 과거대 시세가 좀 많이 났던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를 보니까 거의 전고점 부근에 좀 다다른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이제는 정리를 이제 수익 실현을 좀 해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반등, 추가적인 반등 여력도 아직은 조금 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정리하지 마시고요. 절반 정도만 일단 정리하셨다가 내일장에 추가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나머지 물량 정리하시든 아니면 내일장에 주가가 좀 흔들린다. 그러면 내일장에 나머지 절반 정도는 내일장을 보고서 정리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절반 정리 그리고 내일장 흐름에서 내일장 나머지 절반을 정리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라는 전략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내일장 흐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코오롱 인더입니다. 코오롱 인더는 매수가가 5만 200원이시고 비중이 15%이신데 손절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지금 매수 가격이 5만 원 200원이면 네.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근데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 이제 이 기업 자체가 플렉서블 관련주로 많이 지금 두각이 됐던 그런 기업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시장에서의 어떤 관심이 2019년도 대비했을 때 좀 많이 멀어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코오롱 인더는 지금 이 정도 5만 원에 매수하셨다면 지금 가격에서 정리하는 건 아니에요. 차라리 15% 정도 비중이라면요. 나중을 좀 생각해서 뭐 투자 관점 기간을 좀 늘려 보시고 좀 긴 관점에서 본다면 차라리 밑에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좀 낮추시는 전략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3만 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한 10% 정도 추가 매수 가능 의견 드리겠고요. 추가 매수하게 된다면 위쪽으로 한 4만 5천 원까지만 와도 사실 수익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목표 주가는 4만 5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보다는 3만 원 아래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하시라는 전략 드렸고요. 목표 주가 4만 5천 원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용평 리조트입니다. 용평 리조트는 매수가가 5,100원이시고 비중이 20%이신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용평 리조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도 합니다.
지금 매수 가격이 5,100원 정도. 이때 주가가 갑자기 올라왔을 때 그 시점에 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 기업도 역시 조금 시간적인 부분에서 투자를 좀 하신다면 매수가 정도에서 나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지금 당장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 올라오면 5,000원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정리를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000원 부근까지 올라오면 정리해 보셔라라는 전략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 잘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용평 리조트까지 오늘의 유튜브 댓글 상담도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다시 또 전화와 댓글로 많은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친절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